안녕하십니까. 또 학원이니까 일단 제 양력부터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법고시를 2008년 그래서 1차 2012년 그래서 그 2008년, 2009년에 2차 경험이 있고 2012년, 2013년 사법고시 2차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로스쿨 그 들어올 때 이제 스펙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로스쿨 3년차에 이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인노무사 현재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을 이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산에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올해 저도 이제 로스쿨 3학년생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수업을 하는데 부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부산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제 우리 그때도 또 따로 이제 그 수업 다 끝나고 이제 한 잔씩 할 때 우리가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 수업 강의라든지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생활만 하는 것도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열리게 된 이제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로스쿨생 그러니까 다음 해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9기가 되실 건데 9기, 10기, 11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기 때 그때 이제 2008년이거든요. 이제 그때 그 진행을 할 때 아마 사람이 한 20명 30명 정도 강의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1기고 1기, 2기고 그때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글자만 알면 무조건 붙는다. 그렇게 그런 이제 행운의 이제 기수가 있었는데 그때 20명, 30명이 아마 다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서울에서는 그때 이제 100명, 200명 그 정도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지 어쩌면 더 큰 그러니까 좀 대형 로스쿨에 이제 좀 지원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지 좀 합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강사님들끼리 이제 풀로 따지면 한 10%, 20%.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좀 생각하기를 오히려 한 20명, 30명 그 정도면은 합격률이 한 60%, 70%. 또 제일 종국적인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지 그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 국제 그다음에 정률, 이제 청률에서 지역 로스쿨 이제 인재들을 이제 뽑아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또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많이 또 따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여러 이제 동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로스쿨에 이제 우리 부산에 이제 실강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5대 요소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적겠습니다. 지워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 로스쿨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갈 때 입학 첫 번째 요소가 이제 리트 점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 인증 영어 시험. 그다음에 그 GP. 그래서 학점이라죠.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이제 정량.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로스쿨 데뷔반이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래서 많이 돌려받고, 많은 후배를 이제 배출해봤고, 어쩌면 그 로스쿨 1기, 2기생들이라서 이제 또 그런 이제 공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돌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처음 지금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뭐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그런 전략을 짜는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험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이 네. 저희 말로는 이제 딱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인데, 근데 이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게 혼자 공부를 하면 이제 시간 확보는 이제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도 뭐 우리끼리 할 때 학생들끼리 이제 한 2시간, 3시간 혼자,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또 혼자 그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또 시간 이제 2시간, 3시간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혼자 공부할 때 이제 그게 좀 약간 모순적으로 더 시간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게 이제 A 유형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팀을 이제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진들끼리 이제 나누는 이제 통계가,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강사진들끼리 이제 나누는 통계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는 수험생들 그 비율보다는 합격생 비율을 말합니다. 이건 거의 한 10%, 예, 한 20%. 예, 20% 이제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친구들끼리 이제 스터디 조직을 하고, 선후배끼리 이제 스터디 조직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뭐냐면은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진짜 많이 싸워. 많이 해체가 되고, 많은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들 지금 이분 좀 계시는데 많이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게 좀 공부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로스쿨을 사람이 미워가고 이제 그만두는, 예, 그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리트 준비도 많이 했죠. 고시 공부도 이제 고시 이제 준비하는 학생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C 유형,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 팀이 이제 부산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70%.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70%가 이제 C유형인데, 그러니까 학원 실강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서는 이게 그 리트 실강이라든지 이렇게 그 로스쿨을 우리 뭐라 해야 되지? 좀 정도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이제 그런 실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부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갖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제 그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제 이사장님이 제 이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갖고 올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원 실강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옆에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추리 논증이 제일 문제죠. 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이해야 뭐 다 수능 보셨으니까, 그래서 추리 논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게 있습니다.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누면은 그 언어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해가 이게 이제 90분, 90분 정도. 그래서 9시부터 10시 반. 그다음에 추리 논증. 이게 11시부터 12시 50분. 이게 세죠, 이게. 그리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논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동아대,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학교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임의적으로 나눠지는데 논술을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말로 왜 안 보냐, 논술 매기는 교수님이 없으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래서 논술 일단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때 하루 만에 이게 이제 다 치는 겁니다. 이번에가 지금 이제 7년째 정도 이제 제가 이게 진행이 된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시행착오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는 좋았고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좀 진행하려는 다른 이제 리트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법학과 지금 이 추리 논증하고 언어 이해를 이제 같이 접목을 시키는 약간 이제 그런 수업을 아까 이제 앞에 그 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게 그 오늘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량 평가를 해갖고 그 뭐 의사이신 분도 있고 또 한의사, 뭐 약사 이러신 분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면접이나 정량 평가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뽑을 때, 특히 이제 로스쿨을 뽑을 때 서류를 뽑는 것보다 우리 사람을 보고 뽑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내가 친 시험으로 성적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이 로스쿨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매스컴에서는 뭐 비리가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특히 지방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끝까지 학교를 다닐 것인가.
응, 예, 그겁니다. 끝까지 학교 중간에 왜 그만 안 둘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많이 보냐면 법학 공부 이제 어차피 가시면 이제 법학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법학 공부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로스쿨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뽑을 때 얘가 법학 실력이 얼만큼 있느냐 많이 봅니다. 이게 솔직히 로스쿨 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법학대학이 로스쿨 있는 법학대학은 다 없어졌거든요. 법과대학이.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 로스쿨 안에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학 실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법대 한 그러니까 3, 4학년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면접에서 많이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전 선생님도 이제 좀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어 이해는 공부하면 늡니다. 근데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추리 논증은 진짜 이거 몇 년 해도 안 느는 게 추리 논증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전 쌤이 이제 내려오신 거고,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면접하고 정량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100% 200%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안에서는 정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게 면접하고 정량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 원장님이신데 학생들 자소서를 가지고 띄운답니다. 그러니까 PPT에, 파워포인트에 띄워갖고 선생님 의논을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얘가 어느 정도로 학교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어차피 이거 법학 수업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리트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성이 있느냐. 법학을 잘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얘가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힘이네. 그게 리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언어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의 언어 이해 그러니까 그 언어 이해 부분이 이제 그걸 전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법학적인 지식에서 있는 사람들이 언어 이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업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팀들이 이제 의논을 한 거는 그 언어 이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시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성실성이나 이제 그걸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리 논증을 한 7주 그다음에 언어 이해는 3주 차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이제 실패한 사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게 로스쿨은 저도 이제 공부하다 들어갔는데 로스쿨은 공부도 배우지만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거 진짜 많이 배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맨 마지막을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리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시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리트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 로스쿨 들어와서 실제 우리가 뭐 더 욕심 가지면 로클러 판사 공부하는 거고 재판 연구 실무 들어가는 거고 더 크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더 큰 꿈을 꾸시는 분들 여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나중에 로스쿨 면접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떨리실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항상 평소에 생각해 왔던 그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할 때 항상 끝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제 생각에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이제 판사님들한테 한번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시고 이번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리트면은 그냥 일반 뭐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 그 팀의 특성상 다른 이제 법학 공부하고 이제 같이 접목을 시킬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쌤이 좀 짧게 해를 했는데, 또 흥이 겨워갖고 좀 이제 좀 길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언어 이해를 담당하고요. 그래서 그 민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담당하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지금 로스쿨에 쓰고 있는 변호사 기출 문제를 갖고,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가셔서 1학년, 2학년 중간고사까지 이제 대비하는 이제 그런 반으로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사실 중간에 지금 얘기했지만 어쩌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방송도 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서류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보다 그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평가 진짜 작용 많이 합니다. 면접. 진짜 괜찮은 스펙인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우리 카페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이 성격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알거든. 말을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그래서 교수님이잖아. 법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 법학 교수님이, 로스쿨 교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변호사 시험입니다. 국제화 글로벌 시대 중요하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왜 영남대? 영남대 좋죠. 영남대. 영남대 좋은데 영남대가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는 게 왜 변호사 시험 합격률 100%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로스쿨 3년 시간 진짜 힘듭니다. 저희 학교에도 지금 보면은 리트 전국 수석이 있거든요. 진짜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인데 거짓말 못 하잖아. 진짜 있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걔 지금 휴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어차피 끝을 보시면 그냥 로스쿨만 단순히 준비하실 거면은 굳이 여기 갖고 얼굴 맞대하고 서로 부끄럽게 있을 필요 없는데 더 크게 생각하시면 특히 지방 로스쿨을 들어오고 싶으면은 그런 메리트를 해서 끝까지 좀 생각하시면은 특히 요번 해는 좀 이제 메리트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마 2년 3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실강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안을 하셔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소서든 뭐든 끝까지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분명히 법학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만들거든. 난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지만 분명히 포기를 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심을 안 잃는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때 그 마음, 알죠?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리트 시험이 끝나고 면접이 끝나고 혹시 모르게 만약에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 그 로스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까지 이제 자기가 초심을 안 기억하시고 끝까지 가시면은 끝까지 가실 뿐만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인연을 맺었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 만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많은 이제 일이 거쳐서 이제 여기 이렇게 왔는데 그래 분명히 만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같이 같은 꿈이면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당겨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리 논증 그리고 이제 형법하고 헌법을 이제 맡으실 전영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영민이고요. 말씀을 참 잘하시죠, 그죠? 예, 저니까 변호사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보고 한 3시간 동안 떠들라면 저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고 여러분 짜증 만 내면 그죠? 제가 저도 사실을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저도 2차 시험에서 사실 0점 몇 점 저 떨어져 갖고 저도 이렇게 길게 와가지고 결국 로스쿨까지 왔고 처음에 로스쿨 생겼을 때 로스쿨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뭐 로스쿨로 변호사 뽑노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 인강도. 예. 그때 욕을 제일 많이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저 신림동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로스쿨에서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도 받고 검찰 실무도 받고 저는 경찰 실무도 받고 저는 로스쿨에서 주는 혜택 다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검찰 실무 해갖고 나도 원래 어릴 때 꿈이 검사였으니까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검찰 실무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이 공부를 도전하게 된 게 대한민국 검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물론 실력도 제가 없겠죠. 실력도 없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제가 검사의 공부만 잘한다고 검사 된 게 아니라는 거를 검찰 실무 배우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오늘 리트 문제도 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저하고 오늘 그냥 뭐 앞에 분 말씀하는 거 저 말씀한 구경만 하러 오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저랑 문제를 풀 건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추리 논증은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말고 입시학원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학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뭘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학부모님들 꼭 전화 오시면 그럼 성적 안 나온다고. 그럼 저는 이제 상냥하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쳤냐고. 왜냐하면 제가 시험 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쥐가 가가지고 지가 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리 논증도 약간 그런 수학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수학을 저 원래 이과였거든요. 원래 이과였는데 연대 다니다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연세대학교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사법시험에 올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올인했는데 결국에 사법시험 못 붙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은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강의는 한 10년 넘게 했고요. 학원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저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저는 학원 경영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중요하냐면 합격률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영남대 로스쿨 3년 차인데 저희 학교 요번에 합격률 100%입니다. 이거 인강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쓸데없는 소리 빼고 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합격률 100%냐면 졸시에서 성적이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시 합격이 물론 제 지금 말은 되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겠죠 저희 학교가. 근데 그 졸시 기준이 제법 높아요 저희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과하면 당연히 변시 합격률이 딱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리트 공부하시면 저는 오늘 문제를 푸실 건데 왜 리트 문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수긍을 하세요. 추리 논증 푸시다가. 야, 저도 그랬거든요. 이 문제 사실은 제가 학원 경영하면서 이 2008년도부터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이제 학교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들 부모님들 요즘에는 기존 문제 갖고 잘 안 되니까 뭘로 덤비냐면 요거 들고 들어가니까 부모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수능보다 한 3배 정도 어렵거든요. 딱 3배 정도 어렵습니다. 지문도 그렇고. 수능이랑 별 차이는 사실은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이걸로 한 6년 했어요. 6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점수가 130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푸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풀다가 어렵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다가 이건 내가 못 푼다는 걸 알고 제끼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부터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딱 요 3가지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3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직접적인 법지문이 나오는 문제부터 풀 겁니다. 직접적인 법지문이 나오는 거는 돌려서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좀 풀면서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법지문을 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법지문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제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어설프게 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법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 친구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풀면서 할 테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우리는 그냥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풉시다. 자, 첫 번째 문제, 그 가상의 국가 P에서는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실제로 35문제 100분인데 마킹 시간 빼면 2분 정도에 풀 거거든요. 지금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문제집 2분 동안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저 한번 볼까요? 이분 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 생각보다. 자, 이거 푸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지금 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1분 안에 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비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 지문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 재산규율 4개명에 나온 1번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 취소권을 돌려서 낸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를 하면서 오류를 저지르지 않은 존재인데 했을 때 비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래 그렇구나 했는데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조문이 따라가냐면 민법 109조의 착오 조문이 따라야 됩니다.
차고 조문에 차고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 행위할 수 있다. 그 조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법 109조 차고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1번 지문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그 기존의 법조문을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맞죠? 지금 진짜 제가 이 첫 번째 문제 풀면서 제가 아까 한 분 비법학 공부하신 분이 제 얘기 듣다가 아까 요 문제 풀다가 설명하기 전에 나가셨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8년 차입니다. 이제 7년 차입니다. 저도. 그죠? 이제 마냥 비법학이라고 이제 그런 혜택을 받는 건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랑 저 앞에 사람은 이제 사실을 했으니까 저희 스펙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또 문제를 풀게요. 3번. 타인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야, 이건 설마 없겠지. 죄송하지만 이건 민법 745조 원절에 있는 사무관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사무관리 규정입니다. 이게. 야, 설마 4번은 없겠지. 항상 진정 의사를 가져간다. 민법 107조에 있는 비진의 의사 표시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랑 앞으로 할 세 개 중에 하나인 직접적인 법학 질문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인강을 돌아갈 겁니다. 저희 교수님도 영남대 교수님도 보실 거고 저보고 말 조심해라 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 위험한 발언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근데 법학 지식이 있으면 아까 그 앞에 전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면 안 되는데 유리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저희 학교 변호사 합격률 100%가 뭐냐면 전부 다 사실 1차 출신만 뽑았습니다. 뭐 이 말하면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교수님 되게 화를 내시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저희 학교가 70명인데 70명 중에서 55명이 전부 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들입니다. 신림동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제가 거의 막내입니다. 우리 로스쿨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변시 합격률이 학교에서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는 법학 적성 시험에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모르는 저도 한 6년 동안 보다 보니까 점점 그 법학에 대한 깊이 지문이 깊게 나옵니다. 1기, 2기 때는 그냥 넌지시 아까 전현주 교수님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진짜 글 읽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법학 지문 그대로 사례 풀듯이 우리가 케이스라 하거든요. 이 법학부 아시죠? 사례를 주고 우리가 문학 판검사 문제 제기를 하고 학설 적고 그다음에 판례를 적고 검토 사안 얘기를 하듯이 케이스 문제 비슷하게 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문제 푸는데 1분과 1분 차이 안 나는 그 차이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한다고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전 대놓고 월요일, 화요일 날 추리 논증을 하고 수요일 날 헌법하고 형법, 공법적인 거, 형사법적인 거 수업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생도 전 재학생 가해를 하거든요. 뭐 저도 사실을 좀 해놓으니까 재학생 스터디 장도하고 재학생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도 재학생이지만 로스쿨 이번에 안 되는 친구, 그 졸업생 조시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시고 들어가는가. 근데 이걸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뽑는 데서 1등급부터 9등급 나눴듯이 법학 적성 시험도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교수님 법학 수업하는데 얘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놓고 법학 지문 냈다. 자, 요거 4개 풀면 만약에 그 조문을 알았으면 밑에 거는 당연히 예상된 지문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착오로 샀는데 돌려달라 소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들을 억수로 돌려갖고 마치 법학 지문이 아닌 듯이 베베 꼬아서 돌린 게 이 지문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까 법학 선행 수업 때 뭐 할 거냐면 이거 기초적인 법이거든요. 지금 비법 하시는 분들 지금 제 앞에서 야 그럼 법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기초법. 요 정도 푸는 거. 지금 법학부 졸업하셨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중간고사 꼭 내죠. 예,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 표시, 사기 강박의 사기 표시 있죠. 이렇게 저처럼 조문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저 후배되고 여러분 또 재판에서 만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조문도 외우십시오. 면접 볼 때 빙빙 돌려서 말할 겁니다. 뭐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도덕적으로 착합니다. 나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쟁점을 무조건 법학 조문, 내가 조문 많이 알거든요. 내 조문 아니까 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가시고 일단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합격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실 때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 들어가실 때 요거 공부 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제가 좀 딴소리 많이 했는데, 자,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자, A가 스스로 진품으로 확신하고 구문했는데 다음으로 가품을 밝혔다. 자, 그래서 돌려도 민법 109조 아까 차고 안 된다고 위에서 가상의 국가가 조문 바깥했죠. 오늘 푸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냥 샘플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직접적 법학 지문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법학 지식이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법대를 공부했는데 법학을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런 친구들이 겨냥한 문제가 3번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법학 지식이 독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 지는 민법 공부할 때 차고 좀도 알았고, 맞죠? 미성년자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지문 알고 풀어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스타일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지문들이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몇 개 하러 여기 오셨냐면요.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하셔도 추리 논증은 20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학부를 졸업하신 인재들이니까 18문제에서 20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자기가 나 좀 이런 거 약하다 이런 분은 17까지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몇 문제 풀러 오신 거 아세요? 10문제 풀러 온 거예요, 여기. 10문제도 아니라 한 8문제 여기 맞추러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문제만 저는 맞추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학원 안 돼요. 여러분은 4년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셨기 때문에 어떤 학부든지 나오셨으면 17문제를 맞추십니다. 결국은 8문제 더 맞추러 나온 거거든요. 조금 자기 욕심을 내겠다. 나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10문제. 그럼 이 10문제만 저하고 수업하면 됩니다. 이 3개가 10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거만 하러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3분 정도가 모의 시험을 쳤을 때 120점 넘게 나오는 스타디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푸시고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제 패턴대로 푸시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뭐 제가 양해를 구하지만 인강 촬영 맞습니다. 이거 예,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형님들은 저 요번에 아직도 신림동에서 공부하신 형님들은 인강으로 지금 이걸 들으시거든요. 그분은 지금 신림동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인강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풀어야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진짜로 나오셔가지고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게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방법 없어요. 뭐 그냥 앉아갖고 내 설명 된다고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닌가 알지? 나오셔가지고 직접 푸시고 제가 어디를 틀렸는지 도와주시고 많이 보는데 자기가 고치시면서 한 8문제만 커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문제 잡으러 여기 모이신 겁니다. 됐죠? 아시겠죠? 이게 직접적인 법학 지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신 거 맞잖아요. 고려청재 가품으로 밝혀졌다. 정당하다. 아니? 안 된다며. 네가 109조 차고 적용 안 된다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트 강사 수업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리트 강사 수업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리트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트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선배가 될 거고 여러분하고 재판장에서 만날 변호사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알친 게 아니라 이 조문이 어디서 써먹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때 리트 때 한번 써먹으시고 면접 때 한번 써먹으시고 로스쿨 들어가셔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셔가지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니은 같은 경우 보세요. 예상된 지문 아닙니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거든요. 지금 분명히 이건 어디 있어 이라잖아요. 그게 1번하고 연결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독립되고 대등한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패러프레징에서 돌려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뭔 행위를 했을 때 실제 지금 민법에서는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라. 15살이 아니고 14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내가 오버 더 할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득점 받고 싶으면 저도 득점 잘 받아서 장학금 받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 회비가 한 학기에 960인데 저는 아직 3학년 다 이제 한 학기 남았나? 이제 남았는데 저 거의 회비 거의 안 내고 다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회비 비싸도 장학금 받으면 회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성적 잘 받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못 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종 로스쿨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장학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성적 잘 받으셔서. 자, 니은 같은 예상된 게 뭐냐면 15세다. 자, 고득점 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필 왜 15세일까요? 왜냐하면 민법상 8세 미만은 독립한 존재로 보지 않아서 사리 분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판례의 8세까지 보거든요. 15세는 왜 15세인지 보면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는 만 13세, 만 14세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형사법 미성년자. 맞죠? 형법 9조죠. 그러니까 제가 툭툭 던지는 조문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외우신 걸 어디서 써먹냐면 3번 써먹으면 돼. 리트풀트 한번 써먹고 면접에서 비슷한 얘기 나오면 조문 얘기하면 되는 거라. 막만 얘기할 때 야 군대 가는 거 나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 말 나오면 여자는 군대를 간다 안 간다 그런 도덕적인 말보다 헌법 19조 얘기하시면 됩니다.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거든요. 병력을 거부할 권리를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는가 안 하는가 판례 보호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군대 가야 됩니다. 무조건. 맞죠? 근데 여자가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는 양심의 보호 영역 안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하면 교수님이 안심을 하는 거라. 요거 들어오면 병력 거부권 판례를 암기하고 변시쳐서 변호사대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평등 얘기할 거면 헌법 11조 얘기하면 돼. 헌법 11조 인간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당하지 아니한다. 각계의 문화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기회 균등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내 쪽으로 끌면 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교수님을 죄송하지만 교수님한테 내가 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려야 아까 그러죠. 서류가 사람이 서류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펙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영남대 이번에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붙은 거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야, 니 정도면 사법시험 한 7년 했고 사실 1차 그래 붙었으면 될까 아이가 성적 100단에 붙으면 될까 아이가 그래서 뽑아준 것 같아요. 전 토익 점수도 그렇게 뭐 신경 안 썼거든요. 아시겠죠? 예전에 1기, 2기, 3기 때는 토익 점수 엄청나게 신경 많이 썼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들 지금 1번이 뭐냐면 지금 변시 합격률입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 졸시 떨어져 갖고 교수님 강의실 앞에서 이거 인터넷 강의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위험수위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 풀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제가 학교에 있는가 제가 변호사 실무하거나 이렇게 있었던 얘기는 제가 그냥 마이크 끄고 설명하고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3문제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죠? 3문제. 시간 걸리지 말고 정확하게. 근데 이거 정해져 있어요. 민법은 의사표시, 형법은 뭐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해져 그 나오는 타임이 있어요. 헌법은 헌법 10조, 11조. 그러니까 헌법 조문 외우고 있으면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 한번 해볼까요? 직접 질문 하나 넘겨보실래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푸는 게 낫겠죠. 자, 이 다 기출입니다. 제가 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오답률이 가장 낮았던 부위라 로스쿨 추리 논증을 떨어뜨리기 안 시험. 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자, 12번도 이거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풀어보세요. 2분입니다. 풀었어요. 자, 봅시다.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헌법 29조에 원래는 국가배상법이 1972년도 전에 국가배상법 조문이 있었거든요. 국가배상법 조문이 이제 법에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 났다고. 위헌 판결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헌법 조문에다 올려버렸네. 헌법 조문은 위헌 헌법 소원 심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부 68조 1항에 청공기 보건변경에서 청구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권력 행사에 그 공권력 행사의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 중에서 법률이 있지 헌법은 위헌 심사를 못합니다. 헌법은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 득표, 선거투 투가반, 선거권자 투표자 가반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됩니다. 지금 제가 막 하는 말을 지금 내가 막 던지죠. 이렇게 막 구다한 사람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걸 교수님한테 어떻게든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오늘 왜 이런지 저는 이제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저희 동기들 이제 벌써 오기들 변호사 된 친구들은 뭐 하냐면 그러더라고. 쓰는 조문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배우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냐면 그래갖고 헌법 위에다 올렸는 거라. 헌법 위에다 올리면 위헌 심사가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헌법 29조 2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외에는 배상이 안 돼. 그래서 군인들 군대에서 다치면 보상은 되는데 배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말고는 지금 헌법 조문이 그대로 있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법이 위헌 심사로 위헌이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올리냐면 헌법에다 올리셨네. 그러니까 헌법 29조 2항에 올리시니까 헌법은 위헌 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조문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 출제자는 대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교수님 중에서 이런 헌법 조문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 배경이요. 이 문제를 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실관계를 여러분들 하루에 저도 로스쿨 다니면서 느낀 게 하루에 이런 사실관계 100번 그립니다. 갑을병 하면서 하루에 딱 100개 그린다. 10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들 법 전문가 되려고 모여 있잖아요. 그지? 우리는 이거 하루에 10개, 100개씩 그릴 수 있어야 돼. A 회사 동료.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라고요. 그죠? 이 정도 지금 몇 명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채권자 대해 소송 한번 걸리면 14명 나오면 14명. 적다가 볼리다 보니 그럼 이게 누구였더라 까먹고 다시 가는 거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중에 문제 앞에 거 다시 본다니까. 이 애가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고생하실 겁니다, 이제 로스쿨 오셔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연습하는 것도 있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리트 공부하면서 이것도 좀 연습하시고 빨리 그린 겁니다. A 회사 그리고 B 동료 차는 C 거, 즉 아버지 거. 그 다음에 D 하사 이중사 나온 거 보니까 국가배상 예상한 거라 이것도. 아시겠죠? 이것도 예상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거는 어려운 법 지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 그러니까 비법분들이 드시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제 말은. 아시겠죠? 이 정도만 배경 지식으로 익히시게끔 제가 그 프린트아웃 자료를 나눠줄 테니까 열심히 그거 암기하시고 제가 숙제 내시면 숙제 좀 하시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배경 지식, 요 교정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무유예, 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외우시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편하다? 나중에 중간고사 치시면, 헌법 중간고사 치시면 이 조문으로 케이스를 푸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판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검토할 때 이 조문은 조금 잘못된 조문이라고 사안 해결해 주시면 중간고사 성적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근데 이건 리트 기출이죠. 기출 문제니까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쟁점이 뭡니까? 군인, 경찰관,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군인, 경찰관, 주체 객체 달라지는 거구나.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을 계속 보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제가 똑똑해서 이 문제 푼 게 아니라 그 연습하는 사람 지금 주체 객체 달라진 걸 보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보기 보면 문제 푸시면 느꼈을 거예요. 헷갈리셨다면 그거예요. 이게 손해를 받은 사람인지, 그럼 손해를 준 사람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이 문제 포인트가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무행위인지, 그건 다만 군인, 경찰관이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는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군인, 경찰관이 전투훈련과 관련해서 이 조문에 대한 원조는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월남파병 때 맞죠? 1970년대 월남파병 때 사람들이 군대에서 월남전 가고 많이 다치고 오니까 이 사람들 전투훈련 가고 전부 다 보상에 배상하려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라. 그죠? 그래갖고 이 조문을 만들어낸 거고 아까 제가 말 다시 연장됩니다. 그래서 위헌 소송에 올렸는데 분명히 위헌 판결 났는데 이걸 헌법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지워져야 될 조문인데 아직도 헌법 29조 2항이 그대로 살아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이 지문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트로 공부하실 때 그리고 만약에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이 조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나올지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뭐 나올지 조금 알겠는데 한 50개 꼽아가지고 50개만 연습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면접 따로 공부하신다고 안 되니까 저랑 리트 공부하실 때 제가 29조 2항에 관련된 판결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결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외워서 쓰셔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지금은 아 이런 판결이 있었구나. 나중에 면제 때 한번 써먹어야지. 그렇게 50개 스크랩 파일지도 나눠주네 여기는. 맞죠? 끼워가지고 딱 판례 50개만 중요한 판례 50개에서 결국 리터 추리 논정 문제 지문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그 지문만 하겠습니다. 요 문제도 풀 이제 그러면 편합니다. 사실관계 이렇게 그랬어요. A 회사 동료 B 타고 있었네. 이거 사실은 민법 더 어렵게 만들어내면 이거 호의 동성 관계라고 민법상 이런 거 있어요. 차를 타는데 내가 내 차를 오늘 우리 리트 공부하고 오신 분 오늘 제 차 타고 갑시다 했고 호의로 태워줬어. 사고 났어. 이랬을 때 내하고 이 사람하고 채무관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750조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390조 책임을 물어야 돼. 난 이 사람한테 채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다치면 제가 아무것도 안 물려도 되는가? 그게 민법상 호의 동성관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라.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늘은 두 수업씩 던질 거지만 월요일부터 수업할 때는 제가 쟁점 5개를 가져올게. 리트 쟁점하고 관련된 법 쟁점 5개를 가져올 테니까 숙제라고는 딱 그거라. 그 5개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케이스를 보시고 법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5개를 사안만 읽어오시고 조금 진짜 죄송하지만 외워오시고. 아시겠지? 그렇게 조금 제가 조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외워오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어차피 붙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거 교수님들 다 아시거든요. 니 한번 해봐라. 몇 명 붙나 보자. 이런 거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합격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외워오시고. 자, 문제 바로 풀게요. 기억 봐볼게요. D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A도 상해를 입었다면 A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이다. 직무상 불법행위 되니까 A는 되죠. A는 되죠. A 되죠. A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죠? 손해를 받은 사람이냐 손해를 준 사람이냐 이거 물어보려고 지금 ABCD 헷갈리게 나온 거라. 그죠? 니은 가볼까요? D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 오늘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면 B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근데 전투훈련과 관련된 거라면 군인 D가 손해에 대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부정 청구 할 수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한 20분이 넘게 이거 푸셨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는 푸시고 가만 보고 내 쳐다보고 있는 거라. 그럼 뒤에 사람들은 읽고 차이는 그거라니까. 헌법 29조 2항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보셨죠? 우리 법학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불리한 사람들 그럼 못 치나? 아니요. 제가 그래서 나눠드릴게. 그날 배울 거를 프린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거 약속할 겁니다. 법학 지문. 자, 다음 D급 볼게요. D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된다. 그럼 손해가 C자동차 파손이니까 이거 직무상 관련 없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맞죠? 이렇게 그냥 풀어나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더 할게요. 리얼 봅시다. D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되고 사고 당시 D와 이거 직무가 전투훈련과 무관한 것이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야? 맞지? 성의 없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저랑 법 이렇게 좀 숙제를 해오시면 이렇게 푸시는 대로 할게. 그리고 요 조문들하고 이거는 나중에 면접 때 교수님이 뭐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면접 때. 만약에 부산대 로스쿨 가신다. 성함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 부산대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차정인 검사님도 계시고, 예, 거기 부산대 교수님도 계시고, 동아대도 마침 몇 분 계시고, 사법 출신 맞죠? 교수님도 계시고, 그 교수님들 스타일은 딱 그거거든요. 내가 배우지 못하는 거는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워라. 약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실무과 출신들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셔놓으면 여러분들 질문할 때 면접 질문에도 야 보상에 배상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또 막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 자, 저 판례 외우겠네. 이래 되고 판례 본능까지 외우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바로 괜찮을 거예요. 1995년 7월 13일 판결 무슨 도 뭐다. 그러면 교수님이 일단은 신뢰를 한다니까요. 맞죠? 아 진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얘는. 맞죠? 근데 그거다 대놓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리트 점수로 많이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하나 넘겨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다 이겁니다. 직접적인 법학 지문 분석입니다. 자, 이것도 2분 드릴 테니까 다 기출입니다. 풀어봅니다. 요금하고 좀 쉴게요. 좀만 씻다가 1시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번에 우리 7기 중간고사 때 이거 냈던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이 헌법 교수님 요거 낸 것 같아요. 중간고사에 과서 기본권 보호 의무하고 가인금지 심사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내는 것 같아. 야 이거는 들어가서 하는 거 아이가 이라겠지만 죄송한데 지금 리트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리트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하고 들어가죠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러시다니까 교수님이 출제자잖아요.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교수님은 이렇게 중간고사 내실 거를 미리 리트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출이 나왔겠지, 그죠? 이게 헷갈리시더라고요. 헌법 10조 2항에 우리가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면 최대한 의무화한다 해놓고 판례는 뭐라고 나오냐면 과소보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는 것만, 그러니까 최소한만 보호하면 된다고 판례가 말하거든요. 입법권자는 뭐라고 헌법 10조 2항이 명시했냐면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할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판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소보호금지 적어도 그만큼만 보호하면 된다고 하는 게 과소보호금지 의무입니다. 뭔지 알겠죠? 입법자의 해석과 판례의 해석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냈겠지. 근데 또 이걸 헷갈리시니까 이걸 또 바꿔 쓰는 거라. 여러분 바꿔 씁니다. 이 두 개를 바꿔 쓰는 거라. 기본권 보호입니다. 이 목소리 보면 주문이 아니라 과잉금지 심사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이 만약에 법이 기본권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때 과잉금지 심사하는 거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합하냐 침해 최소성을 지켰느냐 방법 균형성 이것도 여러분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이거를 적고 할 겁니다. 헌법 시간인데 저 판결문 여러분들 손 진짜 지나도록 적어야 될 겁니다. 그죠? 맞죠? 예.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저를 뭐 욕해도 돼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재학생으로 들어오시면 하셔야 될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꿔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내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그럼 이건 어디입니까? 문제가 여기라고, 여기 기본권 보호의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안 해결할 때, 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면 과서 국민을 기본권을 보호한 정도냐, 그거를 리트 시험 칠 때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더 지켜주십시오. 출제자가 왜 이 문제 낸지 여러분이 정당성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추리 논쟁을 한 문제라도 더 맞춥니다. 왜 이 문제 냈을까? 왜 있다고 문제 냈을까? 이러면 우리가 한 문제를 틀리시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법학 적성이니까 내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문 사실은 저는 안 읽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지문 안 읽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가인데 불가침 기본권인 걸 하자마자 바로 문제 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몇 개 더 맞추고 하시는 거고 그런 분을 많이 나는 처음 들었다 이 지문.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복사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헌법 제가 책 사라는 거고 사가지고 줄 것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거 미리 그냥 선행학습 하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봅시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이 정도까지 한 거를 과소보호임자 판결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에서 널진가 아니면 이거 전부 다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조금 뭐랄까 우리끼리 만년체 건조체로 딱딱한 판결문을 만년체로 흘려서 쓴 겁니다. 이거. 주거권이나 판결례. 이게 주거권 판결 뭐에서 나왔냐면 저기 범어사 저 주위에 부산대학교 밑에 그 아파트 지을 때 그때 그 아파트 부산대에서 소송 낼 때 이 아파트 짓지 마라. 이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환경경 침해됐다. 그래갖고 그 부산대 관련된 그 소송 나올 때 이 판결문 문구가 나온 거예요. 예. 기억 읽어볼게요. 봅시다. 건축 공사장의 먼지로 주변 주민들이 주거권이라는 기본을 침해된다 인정된다. 그런데 아무 규제조차도 그러니까 아무 규제도 안 하면 과소보호금지 위반한가 이 정도 풀어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에 거 안 읽어도 된다고 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됐습니까? 안 읽게. 이거 다 읽고 하는 동안 우리 이제 다음 문제 풀 거 조금만 쉬다가 우리 오늘 많이는 안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오답률 제일 높은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위에 이상한 거 말 적어놓은 거 그걸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할 때는 조금만 집중합니다. 기억 이렇게 지문 내면 아무 규제를 안 한 것이 과소보호금지에 위반된다. 이거 판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래. 그래서 제가 이 수업 끝날 때까지 10주 동안 판결문 50개를 아시겠죠? 딱 판결문 50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면 다시 제가 똑같은 말 반복해 죄송한데 꼭 읽으시고 외우시고 제가 줄치를 한번 줄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입에 그 판결문의 문구를 이게 익히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익혀주십니다. 예. 니은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약국이 부족해가지고 건강권이 기본이 침해된다. 그래서 제시되면 10배다. 자, 10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형법에도 부당이득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민법에도 이런 부분이죠. 불법행위 부분이 있는데 몇 배 이상을 알박기로 박았을 때 불법행위 책임을 제 친구도 지금 이제 먼저 사기 때 들어간 친구가 변호사 소송하는데 이걸로 싸워.
얼만큼 돈을 더 받아? 우리 알바끼 갖고 몇 배를 더 받아야지 이것이 부당이득죄가 되느냐? 몇 배를 더 받아야 사기죄가 되느냐? 이번에도 조영란 사건처럼 그렇게 대작하는 게 사기죄 되는가? 형법 347조 기착처분. 자, 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기망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착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착오를 해야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처분에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이 세계관계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야지 사기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스쿨 들어오시고 싶으면 이렇게 제가 필수한 조문들 몇 개 하는 걸 외우시고 하십시오. 뭔 얘기하실 때 조문 먼저 들이대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미리 몇 개 외우시고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형법 347조 기착처분. 이거는 근데 요새 영화에서도 하더만. 그럼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 강동원 나온 거. 그래 그것도 하더만. 요즘 영화에도 조문 대놓고 이 기망이 있고 착오가 있고 처분이 있고 인간 손해가 있고 이건 인간관계에 있으면 그렇게 하더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조문들이 이제는 뭐랄까 이게 모던하 그러니까 평준화된 것 같아. 이 정도 조문은 당연히 아시는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법 전문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말로 하냐면 지금 니은 정도 10배는 어떠냐 봤을 때 10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규범이 판단되는 거라. 뭐 5배다, 3배다. 그걸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시고 교수님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시겠죠? 제가 판결문을 보는데 5배 이상을 어떤 불법 행위나 부당이득죄 이상을 봅니다. 근데 판결문만 달라. 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죠? 그 여러분들 사안 검토 어떻게 한 거 달린 거라. 나 10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 빼는 거라. 맞잖아요. 그러면 이 니은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권 기본권 냈을 때 효율적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대수 제한 조치를 취했다. 사용 대수. 자, 이 정도에 쓴 거를 보호위반이 볼 수 없다. 자, 요런 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거기다가 단계 이론 한번 써볼래? 오늘 수업하고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다가 직업의 자유 중에 단계 이론 한번 써볼래? 단계 이론. 한번 필기해 주시겠습니까? 헌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이 나옵니다. 뭐 없어요. 저는 그냥 아까 말했죠. 제가 변호사로 돈 잘 벌려면 저 조문 다 외웁니다. 그래서 사실 떨어진 게 억울하니까 조문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헌법 15조에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단계 이론이 뭐냐면 3단계로 제한하는 거라.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 그러니까 행사를 제한하는 거.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학원을 해도 되는데 이 학원은 오늘 11시까지만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학원법에서 저도 입시학원 하거든요. 11시 문 늦게 닫으면 과태료 문단 말입니다. 그죠? 학원 해도 좋은데 11시 안으로 제한을 11시 안으로만 학원을 해라는 게 행사의 자유입니다. 네가 학원 해도 좋은데 11시 안으로 네가 제한을 해라. 행사의 자유. 맞죠? 이거는 위반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게 내 기본권 침해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래서 1단계 제한은 낮은 겁니다. 됐죠? 2단계 제한은 뭐냐면 학사 이상만 강사를 뽑아라. 대학생, 알바생들 강사 뽑지 말고 해라. 그건 주관적 행사의 자유입니다. 그건 2단계 제한. 그건 아까보다 조금 기본권 침해 더 크죠? 왜? 나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왜 나도 좀 강사 좀 하지 왜? 그건 안 되는 게 2단계 제한이 맞죠? 3단계 학원 하지 마. 이건 직접적인 절대적인 제한이죠. 맞죠? 지금 단계별대로 그 기본권 침해 강도가 크죠? 이거를 단계 이론이라 합니다. 이것도 면접 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저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 아까 한 분 나가셨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 비법 손들어하니까 그분 기분 나쁘셨는가 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동기가 이번에 졸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3학년 2학년들을 그 교실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 친구 서울대 공대 나와 머리 좋습니다. 근데 3년 안에 그 친구도 학교에서 저랑 술 먹고 진짜 둘이서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졸시 치고 있는 거라. 친구도 연락도 안 돼.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고 지금 우리 로스쿨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 장면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친한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법이 안 되는데 가는 거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학원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말립니다. 왜냐하면 가면 고생할 것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오늘 조금 오버한 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 푸시면서 지금 나온 판례 3개 그리고 조문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곁다리로 헌법 15조 모든 국민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거기다 단계 1호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 정신없이 했는데 이거 정리해서 드리면 숙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오답률이 가장 낮았던 1번입니다. 직접적인 거 아시겠죠? 여기서 비법분들이 많이 탈락을 하십니다. 근데 또 법학부는 어떻게 탈락하시냐면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조문을 살짝 꼬아서 내거든요. 아까 그것처럼 아까 미성년자 적용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다 해당되는 거라.
맞죠? 이거는 제가 판례로 해결할 겁니다. 이건 뭘로 해결할 거냐면 판례 공부를 제가 해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4지에 드리면 연습을 하시고 한 5분만 쉬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결국은 이게 100점을 이게 보니까요 100점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시죠? 근데 100점의 언어이해는 사실은 언어이해 때문에 떨어지는 분은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아시죠? 추리 논증 때문에. 근데 추리 논증인데 그 추리 논증 점수 결국 점수 다 까먹거든요. 100점 받으셨다 이러면은 합격하기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저랑. 이해하시죠? 그럼 110점대, 125점대 공부를 해서 120점대 이렇게 할거예요. 부산대 만약에 가시려면 120점대 하셔야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시죠? 그러니까 120점대 목표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 높게 잡아서 할 건데 두 번째 문제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를 조금 많이 딸 겁니다. 그래도 한 5분만 쉬다가 요 두 번째인데 요것도 꼭 뭐 오늘 안 하시더라도 요거 꼭 보고 가십시오. 이거는 5분만 쉬겠습니다.